XSFM입니다. PODERA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차! 산양산성, 산엔삼. 시국 사연들이 많이 왔죠. 그중에 정소희 씨의 사연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PD님, 농축산인님, 문학인님, 건조 에디터님, 조물주님, 민정수석님 그 외 모든 XSFM 임직원 여러분. 그 알실 시사 아저씨 말씀처럼 최근 맨날 시위 나가는 운동권의 삶을 살고 있는 정소희입니다. 네, 최근에 운동권이 되신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 제 사연이 처음 소개됐던 요시 좋으셨나 봐요. 요시라고 써 있습니다. 요파씨가 아니라. 요시 31화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 때 운동권 소속이었지만 그때도 시위를 매주 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 콘서트 장르인지 응원본 장르인지 모를 사연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같이 계셨네요? 네. 12월 20일, 21일, 22일 3일간 에픽하이의 연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연말 콘서트 많죠? 뮤지션들. 네, 그렇죠. 내란 정국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10월 초에 티켓팅이 있었고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티켓을 예매했지요. 그리고 연말 콘서트가 임박한 12월 내란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도 여기 7월 달에 잡았잖아. 저는 마침 직장을 옮기며 짧은 공백기를 누리고 있던 터라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평일에 한 번씩 여의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4일에 탄핵 소추안 가결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절대 집회 안 나가야지. 이제 평일엔 출근하고 주말엔 콘서트 갈 거야. 21일에는 친구와 함께, 22일에는 혼자서 콘서트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틀치 계획을 깔끔하게 세워놓았습니다. 토요일 콘서트가 시간에 맞춰 가서 콘서트 중심으로 즐기고 일요일엔 조금 일찍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굿즈도 사고 할 계획이었지요. 토요일 콘서트까지는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친구도 콘서트를 재미있게 즐겼고 다만 30대에 접어들며 한층 더 허름해진 체력 탓에 돌아가는 전철에서 나란히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보니 남태령역에서 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막혔다는 소식이 뜨더군요.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리트윗되어 오는 소식들을 살펴보니 트랙터가 차벽에 막혀 고립되었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밤 9시 반쯤 되었지요. 저도 7일 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근데 그 말투에서 진짜 의도가 들리죠. 너무 재밌어 이거. 언제 또 해? 죠? 네. 오늘도 아마 지금 광화문에서 막 모이고 있겠죠, 서울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전봉준 투쟁단이잖아요. 이게 전동만이 아니라 그래서 무지개떡을 10,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회 현장에 올려보냈다는 소식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10,000개면? 예, 무지개떡. 네. 아니, 나도 아까 인스타 그 네. 스토리에 떴었어요. 그 무지개 떡들 몇 개. 그러니까 그 응원봉 세대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담내떡이 온 거죠. 담내떡인데 또 흰 백설기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여성들 참여가 많았으니까 꼭 무지개떡을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무지개떡이 색을 켜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떡집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겨우 찾아서 10,000개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아실 방송에서 전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전농의 가장 다른 조직들하고 다른 특징, 손이 개 크다. 고기를 100kg 단위로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튼 10,000개. 자, 보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야 되나? 마침 제 집은 4호선 오이도역. 이게 마침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 과장이 있습니다만 남태령에서 오이도는 과장 아니구나. 1시간 반 걸려요. 아 그렇게 뭔가? 그 예. 오이도역은 그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구나. 진짜 그건 섬이라서 아닌데. 오이도. 예. 예, 4호선 끝이잖아요. 이라는 생각을 하며 줄 끝에 가서 섰습니다. 거기 아니야.
우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잘리는 대사죠. 거기 아니야. 오늘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마침 제 집은 4호선 여의도역. 여의도. 아니 이게 약간 제 상황이 겹쳐서 그러는 게 저는 여의도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시위가 터질 때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우리 집 근처네. 전 자전거 타면 15분이면 가니까. 그래갖고 약간 신나게 다녔거든요. 12월 3일부터. 근데 이 오이도를 보니까 자꾸 제가 그 겹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갈게요. 마침 제 집은 4호선 오이도역. 집에 가는 길 중간에 남태령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내려서 합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를 점검하니 답이 없더군요. 스탠딩 콘서트를 대비해서 얇은 옷차림의 운동화, 방금 2시간 반을 뛰어서 너덜너덜해진 체력에 저녁 식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 이대로 갔다간 1시간도 못 버티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는 집에 못 간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씻고 전농 라이브 들여다보고 머리 말리고 라이브 들여다보고 누워서 라이브 들여다보고 제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경찰이 차벽을 치워놨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트위터를 들여다보고 결국 전농과 시위대 모두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소식을 보며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은 보통 가야 될 때 하는 생각이죠. 그 정승호 씨가 굳이 그 자리에 나갈 때 상황하고 비슷하죠. 저녁엔 콘서트를 가야 하니 일요일 아침 9시 종교활동에 참석하러 가서도 열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 이번 주는 진짜 집회 안 가고 싶습니다. 이 미사가 끝났을 때 경찰들이 비켰다는 소식 듣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 종교활동이 끝나고 전롱 라이브를 켜서 여전히 대치 중인 걸 확인한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옷을 껴입고 어제 활약했던 응원봉을 점검하고 마스크와 보조 배터리를 챙겨 4호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는 동안 경찰이 비켜나서 그냥 남태령역에 내렸다 다시 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빨이 안 먹히는 이유는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냥 약간 이렇지 않아요? 그냥 절반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 왜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이렇게 나에게 덤비다니 바쁘지만 상대해주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소셜을 들여다보고 저와 안 친하던 어떤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을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네. 집회를 안 해본 솜씨들이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들고 나오는가. 이 마인드구나.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그 비슷했는데 전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예. 다음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농 TV도 보고 그다음에 좀 실무자들 아니까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봤더니 야 상황 어때 상황 어때 그러니까 누나 1시 반에 차 뺄 것 같아. 그래서 막 되게 기대했거든요. 내가 내일은 좀 주말을 좀 쉴 수 있구나 했더니 웬걸 그 결국에 또 이 마음하고 똑같이 나갔거든요. 이번 주도 나가야 돼 이러면서. 저는 결국 낮 11시경 남태령역에 내렸습니다. 4호선 라인 살면서 남태령역을 수백 번은 스쳐 지나갔지만 거기 내려본 건 처음이어서 수도권 사람들의 전설의 지하철역이죠. 예.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는 남태령. 남태령역이 그렇게 깊은 지하에 있는 줄을 모르고 깜짝 놀랍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속으로 욕을 여러 번 삼켰습니다. 무슨 4호선역이 여의나루역만큼 깊은지 계단이 끝이 없더군요. 나중에 찾아보니 정말로 남태령역이 여의나루역보다 0.1m 정도 깊었습니다. 네, 참고로 여의나루역은 한강 아래에 붙어 있죠. 그렇죠. 하저터널이라 하저터널이죠. 깊은 거. 네. 지상으로 나오니 이제는 친근한 아무 말 깃발과 응원봉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응원봉을 꺼내 들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유 발언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천 명 중 하나. 엄청난 고관여층이에요 이 정도면. 네. 예, 5시간씩 줄 섰는데. 예. 라이브 보신 분들 계시죠? 남태령 라이브.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그거였거든요. 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미국 노래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나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지상에서 나오니 죄송합니다. 놀라지 말자. 트위터에서 남태령이 막혀 집에 못 간 경기도민이 발언대에 섰다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거든요. 자유발언 줄이 상당히 길어서 1시 반쯤엔 콘서트장으로 갈 건데 그 전에 못 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을 하며 줄 끝에 가서 섰습니다. 아,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알아요. 콘서트를 포기할 수 있죠. 네, 마이크가 이제 한 2번 앞이라 그러면 콘서트를 포기할 수 있죠. 네. 마침 줄 중간중간에 같은 응원봉이 보여서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려던 중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에픽하이 응원봉에 커다랗게 탄핵 두 글자를 매직으로 써놓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콘서트 가세요? 자, 에픽하이 응원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 네, 여기 두어 개 보입니다. 이거죠 저렇게 이게. 심지어 얘는 영문명도 있더군요 얘도. 네. 박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물건은 작년에 데뷔 20주년을 맞은 에픽하이가 처음으로 만든 응원봉으로 영문명이 파큐봉이에요. 네, 박규봉이죠. 그 모양새 때문에 발매 당시 소소하게 화제가 됐다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었지요. 손등에 매직으로 쭉쭉 끈 탄핵을 새긴 박규봉은 박력이 굉장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자들도 라이브 보고 있다가 기사 쓸 거 뭐 없나 하다가 챙긴 게 이거였긴 했어요. 확실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전 저게 응원봉이라고 생각 못하고 다이소에서 파는 그냥 그런 그거 있잖아요, 물건인 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건 저기 요 손가락이잖아요. 요거 아 아유 샤이니더러 녹색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야. 저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콘서트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여기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저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떨떨하게 네, 같이 가요라고 대답하고 보니 제 근처에 서 있던 분들은 그분들의 특친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낯을 가리는 내향인의 자아와 같은 팬을 만나 반가워하는 오타쿠의 자아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트위터 아이디를 교환하고 보니 심지어 같은 게임을 덕질해서 건너 RT로 본 적 있는 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이게 트위터 쓰는 사람들의 가장 신기하고 독특하고 우스운 지점입니다. 지들끼리 만나면 금방 인싸가 됩니다. 이거를 다 외우시나 보더라고요. 네. 예, 서로 친한 계정들을. 상대방도 저를 트위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하더군요. 이걸 다 기억을 하시나? 바로 혹시 문학인께서 궁금하실까봐 게임은 베리드 스타즈입니다. 베리드 스타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덕질이 좀 많은 게임이긴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예인 지망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 K 같은 행사를 갔다가 지하에 갇혀서 그래서 베리드거든요. 예,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임이긴 한데 이게 그림체를 보면 딱 봐도 일본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아닙니다. 아니야? 네, 우리나라 게임이요. 수일베라는 스토리 작가가 이야기를 쓴 국산 게임입니다. 국산 게임이에요? 네. 거기서 거기. 근데 제목에 베리드가 있어가지고 예. 저는 당연히 공포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 국산 게임이고 스토리가 꽤 좋아요. 네, 예. 아이돌 얘기랍니다. 네. 음. 결국 2시 반까지 남태령에 있다가 콘서트장에 도착하니 콘서트 시작 30분 전 콘서트 시작 직전에 경찰이 차벽을 치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타이밍이 좋네요. 정말 여러모로 맘 편히 콘서트를 즐기고 집에 와서 뻗어 있다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사연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결국 자유 발언도 굿즈 구매도 못했지만 대신 특친을 얻었으니 좋게 잠깐만요. 이 얻은 거예요? 대신 특친을 얻었으니 좋게 되기만 하진 않았네요. 새 직장은 지방이라 연고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외로워서 응원봉과 함께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아 제일 큰 거. 여기 둘이 특집 맺으세요. 여기 둘이 저- 에픽하이 여기 있어요. 아니요 작은 거 들고 계신 분 이제 겸손하게 내리세요 이제. 저게 박규봉이군요. 위협적이긴 하네요. 오, 색깔 봐요, 색깔. 와 국민의힘 색이에요. 좋습니다.
공개 방송 후에 민주광장까지 간다면 12월은 결국 매주 집회로 채워지겠군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계획이 없던 연말 내란 이슈로 정시 없는 와중에도 공개 방송에서 XSFM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요파 씨와 그 알씨를 들으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확실히 느꼈어요. 제 친구들이 제 나이만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왕년에 막 학생회장하고 이러던 친구들이거든요. 집회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의 문제인지 체력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늙을수록 덜 가려고 그러더라.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재밌을 것 같다 얘기하다가 얘들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트위터에서 계속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 갈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가려고 난리지?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교차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즐거웠습니다. 예. 특히 남태령을 보면서. 예. 많이 나가 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딱 하나 노하우는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한 전철역 두 정거장 전쯤에 먼저 내려서 갔다가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날 갔는데 남태령역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제가 아마추어 같이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야,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이렇게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화장실을 예전 같으면 이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찍을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기 정은정 농축산인 시절이면 막 그 지하철을 그냥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위에 휙 뛰어. 예, 막 그 뛰어 넘어가서 터널로 막 들어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터널도 들어가고. 예. 약간 옛날에 집회가 험했던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나이 근처의 사람들은 집회라 그러면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나가서 뭐 괜히 버스를 한번 밀어보자 막. 그러니까 이 왕년의 관습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요즘 집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군요. 정소희 씨가 본인이 요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 요즘 사람은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0학번 이전이면 박규봉을 흔들어 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봐야 0102겠지. 아, 일로 시작한대요. 그게 뭐야? 1, 1학번 이후 맞죠? 아, 뭐세요? 아, 이러면서. 우리가 숫자를 잘 좋아요. 못하죠. 네, 오늘 건조가 마이크 들고 전반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소희 씨가 지금 있어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아니구나, 더 뒤에 있는 아싸도 있어요. 그 정소희 씨 학부나 이제 다른 직장에서 집회를 많이 나온 적 있나요? 그 전에 집회를 많이 나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는 종종 갔고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종종 갔네요. 그냥 혼자서 아니면 한두 명이서 가끔 이렇게 매주 나가진 않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갔던 것 같네요. 그럼 저보다 많이 간 거예요. 네, 원래 베테랑이 난 자주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아, 회사에서도요? 회사에서 가진 않았고 회사원 신분으로 아, 회사원 신분으로 최근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란 이전에 가장 최근에 집회를 나가본 게 언제입니까? 한 2년쯤 전에 세월호 집회에 갔던 것 같아요. 세월호 집회. 지금? 4호선을 타니까요. 그죠?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르죠? 물론 세월호 집회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해요. 나는 윤석열 안 뽑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때 투표권이 없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방송에서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밖에 못 느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선배들, 제 또래들은 집회에 나오면 늘 긴장해 있고 화가 나 있거든요. 그건 상대가 나랑 최소한 비슷한 레벨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무서운 상대일 때 나올 수 있는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놀고 있잖아요. 상대가 개 우스울 때 나오는 리액션이에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잖아요.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말을 해볼까요?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피켓은 뭐라고 했죠? 왜 이렇게 나댐? 아니었어요. 윤석열. 침 튀었어. 제가 정말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아까 2분 3초보다 더 웃었어요. 그렇지. 왜? 를 당한 뒤부터 윤석열은 소심해졌거든요. 콧물 나오네. 남자가 이런 말을 들을 일이 별로 없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위험 있다고 느꼈어요. 가장 실없는 농담으로 가장 적절한 맥락을 짚잖아요. 제 세대도 제 위의 세대도 그런 거 죽어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민들은 상대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고 무섭고 저는 짓눌렸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소 씨는 오이도에서 남태령이 가깝다는 거짓말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 길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좀 이따 민중항상에서 봬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